오늘 세 번째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책 한 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진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할아버지 안녕하십시오. 할아버지를 합시다. 네, 오늘은 루트 번스타인의 생각에 네, 싫으세요 할아버지? 아, 좋아요. 익숙해 이제. 예, 그 루트 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루트 번스타인 그 어떤 인물이죠? 좀 괴짜예요. 그 부부인데 루트 네. 번스타인, 그러니까 로버트 루트 번스타인하고 미셸 루트 번스타인. 한 분은 이제 생리학 교수고 한 분은 역사학자고. 교수 커플? 그렇죠. 네, 근데 이 두 어렵다. 양반이 책도 같이 쓰고 네. 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도 이 두 분이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 과학도 하시고 한 분은 역사도 하시고 그러지만 이거를 이제 융합해서 책을 그 어찌 보면 이렇게 빅 히스토리 비슷한 지난번에 우리 다루었던 사피엔스 이런 것처럼 다루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이 양반들도. 그러니까 공부를 다방면으로 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나요? 생각의 탄생이라는 말 자체가 그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네. 창의적 사고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이제 모델링 얘기하면 기승전 맨날 모델링이라고 할 텐데 하세요. 이게 모델링 방법론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뭐 주체론, 객체론, 매체론 이런 거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사실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인지 과정이죠. 우리 뇌에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모델링의 심상을 만들어낼 건가. 이거를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책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창의적 사고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입니다. 이 책이 자기계발서는 아닌 거죠. 아니죠. 예, 그렇게 이제 자기계발 포장돼서 안 됩니다. 예, 홍보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 역사 속에서 뭐 가장 창조적이었던 인물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하는 법 이런 것들 발상법 이런 것들을 뭐 13가지 단계로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하면은 그런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혹시 뭐 이 사람들의 어떤 신체적 특성이나 아니면 집안의 환경이나 뭐 이런 그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가 아는 뭐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대단한 과학자들 뭐 그 아인슈타인이나 무슨 여기 보면은 작가 뭐 그 미술가 뭐 피카소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유명한 사람은 다 나와요. 근데 마르시엘 듀상 이런 분 듀상. 아세요, 근데? 뒷상 유명하잖아요. 네. 화가. 아주. 그림 보면 알 거예요. 그림 보면 안다고요? 그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저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다 누드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리차드 파인먼 뭐 이런 분들. 과학자, 네. 네, 물리학박 그 노벨상 탄 사람이죠. 김상태 알았어요? 그분 누구요? 누군지? 리차드 파인먼. 그분 모릅니다. 모르죠. 네. 아. 다 할 수는 없죠. 나보코프 이런 사람 알아요? 계속 얘기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여기에 이 책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스킨 굉장히 음악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작곡가. 하시는데 사실은 저 많이 나와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네. 농담이고요. 아닙니다. 계속 하십시오, 할아버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천재적인 어떤 그 창의성을 발휘해서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공통적인 뭐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의 연구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예, 없다? 공통적인 신체적 특성이나 어떤 개인적인 그러니까 성격 뭐 이런 거는 차이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뭐 타고난 것도 아니고 사고하는 법을 제대로 익혔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이제 결론이죠. 그러니까 원래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의 그렇죠. 그런 독특성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천재성이 네. 이제 발휘가 됐다 뭐 이런 얘기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제대로 하면 누구든지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고를 제대로 하면은 정PD처럼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고
아니 사고를 그렇게 제대로 하시라고요. 못하면 이분처럼 아니 사고를 하시고 하시라고요. 다니고. 네. 죄송합니다. 계속 하시죠. 말문을 아니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모델링 이론 같은 멋진 이론을 만들어내려면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이거 참 배가 산으로 갑니다. 예. 사고를 잘해야 된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제가 이제 모델링 이론을 네.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잖아요. 여기 강의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질문이 그거더라고. 그래 모델링 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 방법론을 좀 제시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스스로 익힌 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누군가를 만들어줘야 이제 또 실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책을 이렇게 뒤져봤는데 이 책만한 책이 없어요. 그럼 그 구체적 방법론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몇 가지가 아니라 13가지예요. 다 소개하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모형 만들기입니다. 모형 만들기라는 게 모델링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렇네요. 모델을 네, 만들기니까. 네, 예. 그래서 12가지 그러니까 모형 만들기는 이미 모델링 이론에서 하도 많이 떠들었으니까 여러분 지겨울 거고 12가지 그 생각하는 방법.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은 왜 이 칸트가 얘기한 3가지 그 지적 영역이 있죠. 감성, 지성, 이성. 이 3가지 영역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심상이 완성되는 단계를 설명하는 게 결국 그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게 외부 세계에서 우리 뇌 안으로 정보를 끌어들이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관찰하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관찰하기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냥 우리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우리 뇌 안으로 저절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의도적 관찰입니다. 의도적 관찰. 멍 때리고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의도하고 보는 거. 그 영어에서도 그 표현이 see 하면은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look at. 이렇게. 이게 어느 한 군데를 주시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관찰이고 듣는 것도 그냥 hear 이렇게 저절로 뭐 온갖 소음이 들리는 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listen to listen listen carefully. to 이렇게 하면은 귀를 기울여 듣는 거 이게 관찰인 거죠. 그리고 만지는 것도 그냥 이렇게 스쳐서 우리 뭐 지나가다 보면 많은 걸 뭐 바람도 느끼고 네. 하도 근데 그런 거 아무런 그 인지 정보가 들어오는 게 없고 일부러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서 느껴야 돼요. 김상기 팀장이 잘하는 더듬기 뭐 이런 거. 누구를요? 누구를 더듬어요? 어쨌든 그것도 관찰은 관찰해요. 혼자. 좀 이상한데 오늘. 좀 이상한 예, 데가 예. 있어요. 그리고 그 냄새 맡는 거, 그러니까 또 맛을 보는 거, 일부러 가서 이렇게 맛을 보는 거,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의도적으로 우리 뇌 안으로 끌어들여야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번스타인 교수는 이 관찰하기 그 자체가 벌써 사고의 시작이다. 그래서 관찰하는 것이 사고고 사고는 관찰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관찰 얘기하셨고요. 네. 형상화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뭘 관찰해서 우리 뇌 안에 들어오는 거는 감각 인상이 들어와요. 그죠? 감각 인상. 그러니까 감각 인상은 사실 언어가 필요 없이 우리 뇌 안에 이렇게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이제 형상화라고 하는 거죠. 이 형상화도 하고 그 다음에는 없는 것 거기서 아니면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핵심적인 것만 뽑아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추상화. 이게 그 추상 화가들은 우리들이 생각도 못했던 어떤 사물의 특징을 잡아내가지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죠. 그게 상상이라는 거죠. 그 추상화는 상상의 능력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형상화는 상상까지는 안 가는데 있는 것에서 모양을 네. 이렇게 구성해내는 능력. 이제 그거를 형상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물을 관찰해서 그걸 가지고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형상할 테고 그렇죠. 그걸 재료 삼아서 상상해서? 본인이 만든 또 다른 창조물이 추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상은 좀 원래 것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런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이렇게 추상화된 작품을 보면은 똑같이 작가의 그 이미지하고 똑같은 걸 느껴요. 그렇지만은 이제 형상화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네. 뭘 보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녹차가 있으면은 녹차를 그리고 성분 쓰는 거는 형상할 텐데 그 맛을 갖고 자기 어떤 표현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그쵸. 게 추상화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패턴 인식과 형성이 있는데 이제 인식은 패턴이요? 패턴. 핸드폰 아닌 휴대폰도 많거든요. 예, 예. 사실 그 지식 경영이라는 게 이제 경영학에서 또 한 학문 분야인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패턴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익히면서 자기 몸으로 이렇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개 관찰을 해가지고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그 패턴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언제쯤 되면 오르고 언제쯤 되면 내린다라고는 패턴이 생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경제도 보면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런 게 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데 세상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상당 부분은 패턴을 갖고 움직여요. 근데 요거를 발견해는 그 사고, 이른바 능력. 빅픽처 이런 거를 볼 줄 안다. 그럴 그쵸. 줄 알고. 딱 보면 케이스 바이 이제 케이스가 아니라. 패턴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은 다 달라 보이는데 네. 이 사람 눈에는 그게 이제 뭔가 반복되는 그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니,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 그 주의 깊게 봤다는 의미가 그죠?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 사물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그냥 단순히 하나하나 이렇게 팩트로 네.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 간의 관계를 봐가지고 이제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패턴 인식이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사고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패턴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공식을 만들어서 새로운 걸 예측할 수 있고 네. 뭐 의사 이런 분들도 그 환자들을 많이 관찰하다 보면 패턴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명의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명의가 나오지 네. 금방 우리 이문희 원장님 같이. 그 패턴이 이제 보이시죠, 그죠? 네,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패턴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턴 형성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발전하거나 뭐 새로운 걸 그러니까 내가 찾는다는 패턴을 그런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룰을 만들거나 새로운 유행을 이제 창조하거나 이런 능력이 이제 패턴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정 PD가 사람들이 아니, 저 어떤 쉽게 제가 설명드려. 디자이너를 해서 방송을 만들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만약 이게 네. 대전 지역에 새로운 언어 패턴이 생겼어. 네. 예. 이게 맞아요. 패턴 우유 형성이에요. 먹으면은 그게. 이제 이게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두유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교수님 다음 건 또 뭐죠? 네. 갑자기 예, 시간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번 유추. 좀 빨리빨리 하려고. 유추는 이제 인포,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새로운 거를 이렇게 끌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추론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추리? 네, 그런 것도 이제 유추에 해당하는 거죠. 원래 패턴에서는 안 보였던 건데 자기가 거기서 끌어낸 거. 그러니까 이 형사 이런 사람들의 유추 능력이 뛰어나죠. 몇 가지 두유 생각나가지고. 두유를 보고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유추 그리고 이제 몸으로 생각하기. 몸으로. 요건 좀 생각하기? 독특하죠. 이건 뭐죠? 우리 왜 연주 잘하는 사람들이 연습할 때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피부, 그러니까 세포의 이 기억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의 또 계시니까 명의도 처음에는 배운 대로 의대에서 배운 대로 뭐 집도 수술도 하고 하지만 이게 오래 이렇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냥 몸으로 이게 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몸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이 몸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골프 선수들도 연습할 때 의도적으로 하잖아요. 의식하죠. 그 치죠. 예. 의식하고. 네. 근데 실전에 나가서 의식하고 치면은 삑살이 나요. 그러니까 마치
게임 우리가 처음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예를 들어 쉬프트키는 점프고 엔터는 발사고 이렇게 기억을 해도 그 몸에 안 익으니까 가다 막 어이없이 죽고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숙달되면은 내 생각하기 이전에 손이 막 자동으로 그래서 가는 보지도 그런 않고 것들. 모니터 안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응. 의도적으로 몸으로 세상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몸도 사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직접 해보면 새로운 창의성이 생길 수가 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멍 때리거나 아니면 그냥 공상, 망상 이런 것만 하고 앉아 있으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새 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들어봤죠? 네네. 그 창의적 공간 네. 이런 데서 뭘 자꾸 만들다 보면 몸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체험을 하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몸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촉각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기 몸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모델링으로서도 그렇게 꼭 주장합니다. 네, 여러 번 얘기하셨던 네.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감정이입.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감정의 그 부분이죠. 지금 아까 왜 감성, 지성, 이성인데 요거만 유일하게 이제 감정 부분이에요. 감정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하기 뭐 이런 말 있죠. 네. 그죠? 역지사지. 그 다음에 이제 차원적 사고. 이건 사실 모델링의 한 챕터인데 차원적 사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네. 5차원.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차원 얘기까지만 나오는데 차원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평면을 보고 그 항상 사고를 평면적 사고만 하면 안 되고 네. 이 평면을 조합하면은 이게 2차원 입체가 될 수도 있고 4차원 이렇게 뭐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것도 상상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사고의 폭을 차원을 넘나드는 그 영역을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얘가 이런 게 나와요. 그 의사들이 그 왜 판독을 할 때 이렇게 영상 판독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MRI나 네. 뭐 엑스레이 찍은 거 이런 사진은 사실 2차원 평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오래 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몇 장을 같이 보면은 거기서 사람 몸이 입체로 보인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에 병이 있구나,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게 차원적 사고를 이미 통달한 거죠. 그런 정도가 되면. 그리고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 네. 쉬운 거 하나. 하나는 몰입. 네. 이게 플로우라고 하죠. 플로우. 몰입.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왜 서울대 그 네. 황농문 교수가 쓴 책.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면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기발한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멍 때리는 것도 몰입의 한 종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이제 그 자기 공명 상태가 이렇게 뇌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막 베타파 막 이런 것들이 뇌에서 나온대요. 알파파, 베타파 막 이런 게 나오면서 네. 뇌에서 기발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그런 상태를 의도적으로 한번 경험해봐라. 그게 이제 몰입이고요. 희한한 것 같아요. 몰입하면은 왠지 좀 그래도 긍정적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 집착 이러면 좀 부정적. 그것도 몰입이 맞네요. 예, 그런 게. 집착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욕심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 욕심을 제거하면은 그러면 몰입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렇다 치고요. 네. 2개 남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변형. 예, 변형은 그 영역 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걸 네. 변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음악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근데 그 피타고라스가 그 수학 이론으로 음악 그 음계를 증명한 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양 음악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동양 음악보다 더 과학적으로 발달한 이유가 수학적으로 음악을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두 영역이 전혀 다른 것 네. 같지만 그거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제 마지막이. 네, 마지막. 뭐에 대해 이제 마지막은 통합회의죠. 그죠? 이게 이제 종합지라고 그러는데. 짬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했던 그 12가지 그 창의적 사고법들을 믹스해서 네. 예, 그거를 그냥 자유롭게 막 필요할 때 이것저것 끌어내 가지고 생각하고 뭐 차원도 막 넘나들고 영역도 변형식으로 이렇게 넘나들고 이러면서 그것의 공통점들을 찾아내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 이건 이제
영어로는 신테시스라고 그래요. 신테시스. 예. 그 종합 능력. 이게 이제 칸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학자들도 인간의 가장 고도의 능력은 종합 능력이다. 우리 수능 네. 그래서 보잖아요. 종합. 예, 수능이 그런 의미입니다. 아, 네, 두유. 예. 알겠습니다. 이 루트 본 스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13가지 단계로 이게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뭐랄까 창의적인 사람들이 그런 창조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쓴 책, 그렇죠? 그렇죠. 부인과 함께 생각의 네. 전쟁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사람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서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의 즐거움, 뭐 창의성에 관련 책들이 시중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막상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느냐 방법론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합니다. 되게 창의성이 뭐라는 얘기는 하지만 근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의적으로 생각하려면 이렇게 해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실용적인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방법들을 하나만 신철을 하더라도 새로운 생각을 하나 끌어낼 수 있는 창의성의 구체적 방법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경야독의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시즌 7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그거 또 하겠죠, 뭐. 아, 네, 자신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상기 팀장님,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처음으로 진행을 좀 도와주셨는데. 진행을 도와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많이 배운 점도 있었고요. 학생의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저도 성장할 수 있었고 아임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산하시고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네, 다음 시즌에서 뵙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즌에 저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네.